자, 오늘은 이제 파이로 스파스 솔버의 이제 폭파 관련된 내용들이랑 그 다음에 또 GPU를 사용하는 이제 그 미니멀 VDB라고 불리는 이제 GPU 가속들, 그리고 이제 새로 18.5 버전에 들어온 이제 파이로 쉐이더에 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안에 들어가서요. 오늘 이제 폭파를 셋업을 하면서 GPU 기능이랑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그 노드들을 같이 보게 될 건데요. 우선은 컴퓨터 사양이 GPU가 조금 그래픽 카드가 받쳐주는 사양이어야 돼요.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수업하고 있는 이제 컴퓨터는 노트북이긴 한데 이제 RTX 2080 노트북 버전으로 들어있는 그 노트북이고요. 이제 자, 성능 잠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RTX GeForce 2080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맥스큐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노트북용으로 이제 디자인된 버전이다 이런 뜻이고, 이제 이 GPU 카드에 있는 쿠다 개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좀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GPU 메모리는 지금 24기가 정도고요. 전용 메모리 8기가, GPU 메모리 24기가, 그 다음에 쿠다 개수는 이제 여기서 표시는 안 되네요. 엔비디아 쪽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어찌됐건 요 GPU 카드가 GPU 카드가 아니라 이제 그래픽 카드가 좀 받쳐줘야 이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이제 컴퓨터가 뭐 GPU가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뭐 좋은 쪽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수업에서 이렇게 보는 그 정도 퍼포먼스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만들어 볼 노드는요, 이제 파이로 이 셋업 중에서 이 GPU 익스플로션 요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드를 만들어 보면요,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노드 구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폭파 셋업인데요. 꽤 해상도가 괜찮아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보는 것처럼 리얼타임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 번 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이제 잠깐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파이로 솔버 쪽에 보면요, 이쪽에 솔싱, 솔빙, 어드밴스의 쪽을 보면은 미니멀 오픈CL 솔브라는 이렇게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자, 바로 이게 체크가 되어 있을 때 이제 GPU 버전으로 실제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고요. 이게 꺼져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CPU 버전으로 시뮬레이션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속도 차가 꽤 나죠. 지금 이 정도 사이즈가 된 이유로는 이런 느낌이라 그러면 이제 요 미니멀 오픈CL 솔브가 켜져 있게 되면은, 자, 플레이 해볼까? 시작도 빠르지만 뒤쪽도 굉장한 속도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GPU 가속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을 조금 이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이제 이 파이로 익스플로션 폭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 노드는요, 이렇게 000 점이 하나 찍혀 있고요. 그 아래 파이로 버스트 소스라는 이런 노드 하나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요, 이 새로운 파이로 스파스 솔버의 컨셉은 이제 파이로 솔버 안에서 번이나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번 필드, 그러니까 플레임, 화염과 다이버전스를 넣어줄 수 있는 그 번 필드 자체를 이렇게 쌉에서 제어해서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티클 소스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구성된 노드가 바로 파이로 버스트 소스 노드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전 파이로에서도 이런 폭발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파티클 솔버, 팝 솔버 같은 걸로 이렇게 소스를 만들거나 할 수도 뭐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제공해주는 노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팝솔버로 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캐시를 구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간단한 모양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팝솔버를 쓰지 않고 쌉에서 실제로 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도 쉽게 모양들을 제어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 파이로버스트 소스라는 노드입니다. 자, 이제 좀 안에 파라미터들을 살펴보면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일단 쉐입, 그래서 이거 모양, 그래서 디렉션 1 이렇게 위쪽을 보고 있고요. 디렉션을 돌리면 이제 방향이 틀어지겠죠. 그래서 특정 방향. 그 다음에 스프레드 앵글은 이거의 각도, 그렇죠? 각도가 좁으면 이렇게 위쪽으로 터지는 거고요. 퍼지면 퍼질수록 이렇게 돌아가는 식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니셜 사이즈, 시작할 때 사이즈. 그 다음에 라운드니스는 이제 요게 이제 동그란 정도인데요. 올라가면은 완전히 구형이 되고요. 내려가면 완전히 뾰족한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쉐이브 옵셋은 이제 그 쉐입의 랜덤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이즈 옵셋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버 오브 트레일링, 요 트레일의 개수예요. 줄어들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늘어나서 이러면 1000개, 500개, 250개 이렇게 개수를 말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일 세퍼레이션, 요 트레일의 요 점 간의 세퍼레이션 간격을 말을 하고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점들이 빽빽하게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빽빽하죠. 포인트가 600만 개 이렇게 찍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요 포인트 사이사이의 요 간격을 말을 하고요. 트레일 랭스는 요 트레일의 길이에요. 그래서 랭스가 길어지면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트레일 랭스, 요 점에서부터 요 끝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가 되고요. 이거보다 커지면은 이제 더 올라갈 때 이렇게 더 있을 텐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고 사라지니까 뭐 어느 이상 커지는 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겠죠. 어찌됐건 요 트레일의 길이다. 줄여보면 이렇게 길이가 보이는 걸 볼 수 있고요. 트레일 thickness, 요거의 두께를 말을 하겠죠. 그래서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이렇게 펑퍼짐해지는 거고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얄쌍해지는. 지금은 너무 얄쌍해져서 모양 자체가 안 보이는 거고요. 세퍼레이션을 조금 줄여보면 무겁네요. 세퍼레이션을 좀 너무 줄였고요. 줄여보면 이게 얼마나 얄쌍한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버스트 쉐입 요 노드는요, 이제 말 그대로 이 터지는 쉐입을 잡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노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탭은 버스트 애니메이션. 그래서 이 쉐입은 쉐입이고요. 이거의 속도라던가 모양을 그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잡아주는지에 대한 옵션이고요. 자, 스타트 프레임은 이제 첫 프레임 1프레임에서 시작합니다. 21이면은 21프레임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프레임 듀레이션은 말 그대로 요거의 듀레이션 값이 커지면은 9프레임 그러면 2, 3, 4, 5, 6, 7, 8, 9까지 이렇게 프레임 듀레이션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워드 익스펜션, 얼마나 멀리 아웃 방향으로 퍼질 건지. 얘가 0이면 오히려 이렇게 줄어들고요. 1이면은 가만히 있죠. 3 그러면 3배가 이렇게 커지는 거고요. 5 그러면 5배가 이렇게 커지는 식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디렉셔널 익스펜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웃워드 익스펜션이 이제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이라 그러면요. 이 디렉셔널 익스펜션은 각각의 방향이 긴 애들은 더 빨라지고 느린 애들은 좀 덜 빨라지고 개별 속도라고 개별 방향의 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1프레임인데 이렇게 커지는 거를 큰 애들은 이렇게 더 많이 나가고요. 작은 애들은 이제 그러니까 요 각각의 요거에 대한 스케일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로 요런 파라미터들로 이 터지는 요 애니메이션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버스트 컴포넌트는 그래서 이 파티클들이 어떤 어트리뷰트를 갖느냐. 그래서 지금은 번이랑 이렇게 템퍼레이처 두 개의 어트리뷰트가 심어지게 번과 템퍼처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파이로 소스를 만든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추가해 주고요. 뭐 덴시티나 이런 게 필요하면 또 더하기 해서 크리에이트 소스 덴시티 다른 걸 또 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자, 아웃풋 어트리뷰트 그래서 여기에 source name, particle scale, p scale, velocity 뭐 이런 것들을 또 어트리뷰트로 담아서 이렇게 내보내는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적은요, 우리가 파이로에서 소스로 쓸 그런 소스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이 중에 이제 여기 볼륨 그 레스토라이즈 노드의 번과 템퍼처 V 이 세 개를 이렇게 볼륨으로 바꾸게 돼 있어서요. 얘가 파이로 솔버로 들어가서 이제 폭파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자, 이제 이 파이로버스트의 몇 가지 기능을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자, 보면은 어드로 이렇게 점을 집어넣은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그 말은 점이 여러 개가 있다면 여러 개가 같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0.5 여기는 1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점 3개가 같이 들어오고요. 파이로버스트 소스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 3개가 같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점이 하나일 때랑 비교해 볼까요? 한 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3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쉐입에도 보면요. 이 파라미터들 옆에 이렇게 모드가 있는데요. 센 유니폼 이거는 모두 동등한 같은 값을 쓴다 이런 의미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스프레드 앵글에다가 센 유니폼이 아니라 베어링 다양한 값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요. 자, 90도지만 베리에이션 90 이러면은 어떤 것들은 90에서 이렇게 베리에이션 90이니까 0에서 180도 사이에 이렇게 랜덤 값으로 이렇게 방향이 지금 여기 0번 포인트 1번 포인트 하나씩만 나오니까 그렇고요. 이제 0번, 1번 이 디렉션 다르죠. 3번 또 다르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랜덤 값으로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기능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어디 갔죠? shape 여기 set bearing 그래서 uniform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전부 다 똑같이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폭발을 연쇄 폭발이라던가 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한 번에 터질 때 이렇게 터지는 지점들을 점으로 넣어주고요. 또 각각을 이렇게 베리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에도 다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쪽은 이제 아웃풋이니까 뭐 굳이 필요가 없겠지만 이쪽 모드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절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이요 이렇게 랜덤 값으로 조절해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어트리뷰트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점이 3개인데 여기 이니셜 애니메이션 보면 여기 스타트 프레임 있죠. 이 스타트 프레임을 동시에 터지는 게 아니라 1프레임, 7프레임, 12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싶다거나 이럴 때는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와서 직접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요. 자, 보통은 이렇게 파라미터에 있는 요 스타트 프레임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사용하게 디자인들이 돼 있는데요. 답에서 이렇게 쌉을 가져오듯이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줘도 되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이 노드에 요 바로 주사위 아이콘 요걸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스타트 프레임을 나는 여기 있는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어트리뷰트를 받아오고 싶어 그러면은 요 주사위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요. 자, 요 버스트 소스 노드는 이제 유저 어트리뷰트를 씁니다. 이렇게 바뀌고요. 대신에 그 위에 어트리뷰트 어드저스트 플롯이라는 노드 하나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랜덤 값 혹은 노이즈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트리뷰트들을 적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노드들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just random, noise, 뭐 constant 이런 식으로 모드를 정해서 원하는 값들을 넣어줄 수 있고요. 랜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민맥스로 정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레인지 랭스, 뭐 미들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민맥스로요 1프레임부터 한 10프레임까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랜덤 값을 스타트 프레임에 넣어라 이렇게 해주면 자
펑 이렇게 각각 다른 타이밍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시드를 좀 조절해 보면 여기 시드가 있죠. 네. 이렇게 볼까요? 그럼 첫 프레임, 둘째 프레임, 펑, 셋째 프레임. 네. 이렇게 조절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정보는 지오메트리에 가보면은 이렇게 1, 2, 4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시드를 조금 바꿔볼까요? 1, 6, 7, 1, 3, 8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1프레임, 3프레임에 또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8프레임에 다시 하나 생기고 펑 뭐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이로 버스트 소스는 이런 모양을 잡기 위해서 최적화된 파라미터들을 제공해 주고요. 또 이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제공해 주고, 각각의 옵션들은 이렇게 일정한 값 혹은 랜덤 값 혹은 어트리뷰트로 직접 받아오든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손쉽게 이런 소스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burn, temperature, V 이렇게 세 개의 어트리뷰트를 볼륨으로 바꿔줘서 이렇게 파이로 솔버에다 넣어주면 이제 이걸 가지고 펑 8프레임에서 한 번 더 펑 이쪽에서 이제 터져서 이런 식으로 자 셋업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스 관련해서는 이제 이렇게 잠깐 알아봤고요. 이제 파이로 솔버를 잠깐 들여다보면은 자, 지금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사실은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터진 것까진 좋은데, 자, 여기 8번째 프레임에서 나오는 요거, 하나, 둘, 그 다음에 요거, 8, 얘가 잘 들어갔는지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하나, 둘, 뭔가 이렇게 나오다가 그냥 안 나오는 느낌이죠. 그리고 좀 이따 보면은 또 다시 펑펑 뭐 요렇게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미니멀 솔버의 역할은요, 실제로 캐시를 굽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우리가 파라미터들을 빨리빨리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루핑을 시켜서 그냥 플레이를 해놓고 이렇게 보면서 옵션이 뭐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가나 좀 줄여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계속 반복 기능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죠. 자, 솔싱 쪽에 가보면 요 반복 기능이 바로 요건데요. 자, 솔빙의 미니멀을 꺼주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졌죠. 위에 아무것도 없던 요 파라미터들이 미니멀 오픈쉘 솔브를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소스 레인지가 1에서 12프레임, 사이클 랭스가 48프레임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48로 돼 있어서 48프레임까지 가면은 처음부터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라기보다는 새로 소스를 다시 이미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소스가 나오는 구간은 1프레임에서 12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요 버스트 소스 만든 거 보면은 8, 9, 10, 11, 12, 딱 12까지네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쓰면은 가려져서 그렇지 그대로 문제가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만약에 12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프레임이다 그러면 1, 2, 3 여기까지만 이미팅을 하고 뒤에는 더 이상 소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48이 되면 다시 1, 2, 3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소스의 레인지를 직접 정해주는 이유는요,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보면은 조금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좀 알 수 있는데요. 이 미니멀 솔버 자체가 GPU로 돌리다 보니까 소스들을 그때그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리 그냥 갖고 있게 돼 있어요. 한 번에 메모리에 싹 올려놓고 쓸 수 있게요. 그래서 여기 1에서 3까지 이렇게 레인지를 잡아주면 이 락을 지금 잠깐 풀었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루프문이 있어서 여기 보면 루프 끝나는 것 볼까요? 이렇게 3개의 루프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번 템퍼처 V, 번 템퍼처 V, 번 템퍼처 V 이렇게 3개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얘를 5로 바꿔보면은 1에서 5프레임까지 씁니다. 그러면 여기 잠깐 리셋 이렇게 보면 5로 바뀌었죠. 그래서 번 템퍼처 이렇게 5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스를 그대로 매 프레임 쓰는 게 아니라
1에서 5프레임까지를 전부 폴오프로 한 번에 갖고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한정 쓰게 되면은 루프문을 막 볼륨을 막 20개, 몇백 개씩 갖고 있어야 돼서 이렇게 소스에 딱 레인지를 정해줘서 딱 필요한 만큼만 갖고 있게 이렇게 셋업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까 이거 해놓은 것 중에요. 뻥뻥 이렇게 2번 그리고 이 세 번째 거를 한번 요건가요? 이렇게는 안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드 소스를 2개로 줄여주고 대신에 어떻게부터 한번 가볼까요? 3, 8 이렇게 돼 있는데 시드를 좀 바꿔서 이것도 레인지를 1에서 5프레임 정도. 그 다음에 자, 한 1프레임 한 4프레임 정도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정도로 하죠. 1에서 3. 굳이 이 정도면 랜덤을 쓸 게 아니라 그냥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자, 소스를 보니까 이제 그러면 소스가 파이로 소스가 1프레임에 있고요. 여기 3프레임에 또 하나 추가돼서 최종적으로는 7프레임까지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 파이로 솔버도요. 굳이 이렇게 12까지 1에서 12 이렇게 있을 필요 없이 7프레임까지만 딱 사용을 해주면 이제 뻥뻥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폭파가 올라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제 그 GPU의 이런 메모리나 이런 거 효율을 위해서 이쪽은 소스가 필요한 만큼만 딱 구간을 잡아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반복해서 보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지금은 48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60 이렇게 해주면 60프레임에 한 번씩 펑 터졌다가 다시 60이 되면 다시 한번 터지겠죠. 펑 이런 식으로 보면서 옵션들을 확인하고 잡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이로 벌스트 소스랑 이 파이로 솔버 노드 좀 봤는데요. 자, 라이팅을 조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조명이 없어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자, 라이트 하나를 달아서 자, 디스턴스 라이트로 이제 조명을 쳐줄게요. 이쪽에서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서만 치면 이렇게 아래쪽 안부들은 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 복사해서 약간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조금 받쳐주고 살짝만 이렇게 내려서 이 정도로 한번 펑 프레임으로 가죠. 펑 이렇게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옵션들을 만지면서 이제 좀 잡아줄 건데요. 자, 먼저 파이로 솔버에서 지금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니까 이 익스펜션이 조금 많이 이렇게 너무 많이 퍼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요, 얘가 바운딩 박스가 좀 작아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잘려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운딩 박스도 조금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미니멀을 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맥스 사이즈가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요. 자, 이게 뭐 안타깝게도 핸들이 없어요. 이거는 다시 매치 커런트 디펜션. 그래서 핸들이 없어서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이 아니라 이제 박스 하나를 만들어서 카피 파라미터 사이즈 여기다가 릴레이티브 그 다음에 또 센터도 카피 파라미터 여기에 릴레이티브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박스 크기를 조절하면 이제 이 사이즈를 같이 조절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박스를 이 정도 그리고 위로 좀 올려도 되겠네요. 이 정도 이렇게 해놓고 한번 다시 플레이 해보면 이 좌우로 많이 잘리죠. 더 키워야 되겠네요. 자 15 15 위로도 15 그리고 여기는 5 7 그리고 다시 플레이 해보면 이제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얼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위에는 아직은 많이 잘리기는 하죠. 자, 일단은 너무 또 키우면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 정도로 보기로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익스펜션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좀 안 커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요. 솔버에서 요 플레임 쪽에 익스펜션 쪽을 보니까 폭발하고 이렇게 어드 익스펜션 불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익스펜션이 나오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0.5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줄일 때요, 이렇게 GPU로 이렇게 보면서 너무 큰 것 같은데 좀 줄여볼까? 0.5 이렇게 줄여놓으면은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들을 한다는 거죠. 아까보다 이렇게 뚱뚱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이제 익스펜션 쪽은 좀 느낌이 나온 것 같은데요. 위로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파이어볼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번에는 시뮬레이션 탭에서 부항시를 한 0.25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떨어졌을 거고요. 자, 다시 볼까요?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아까보다는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쓱 사라지면서 이제 위에서 잘리는 것도 많이 없어졌네요. 자, 그렇기는 한데 이 짙은 연기가 너무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쉐입에 요 디서페이션을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디서페이션을 이제 0.01까지 좀 이렇게 줄여보면요. 이제 아까 이렇게 금세 사라지던 이 연기들이 사라지지 않고 이제 폭파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남아있다 보니까 이제 이 두 번째 터지는 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반복하는 요 터지는 요 소스들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요. 자, 그래서 요 솔빙의 소스의 요 사이클을 이제 60프레임이 아니라 그냥 전체 프레임으로 다 쓸 수 있게 바꿔줄 거고요. 우리 오늘은 240이 아니라 120프레임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사이클 랭스도 그냥 120프레임 이렇게 잡아서 루핑 없이 그냥 한 주기를 이제 전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디서페이션이 많이 내려가서 이제 아까보다 연기들이 많이 살아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뒤에 가면 그래도 이제 조금 뭐 없어지긴 하는데 이 정도면 이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 디스터번스가 너무 이렇게 자글자글 해서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디스터번스는 수치가 30으로 잡혀 있는데요. 한 1 정도로 이렇게 내려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보면 블록 사이즈가 0.2부터 이렇게 2.1 라큐나리티로 3번 반복 이렇게 돼 있는데 한 5번까지 반복 횟수를 좀 늘려주고요. 러프니스도 조금 늘려서 요 뭐라 그럴까요? 요 디스터번스의 요런 요 그 디테일을 조금 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터번스가 1까지 내려갔더니 이제는 초반에 이런 동글동글한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막 심하게 까끌까끌한 것들은 이제 좀 사라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초반 부분이요, 이렇게 너무 동글동글해서 이제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요. 자, 그거를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터뷸런스를 좀 켜고 같이 터뷸런스도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는 요런 터뷸런스로 인한 요런 움직임들이 같이 포함돼서 아까보다는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런 모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다만 지금은 뒤에 가서도 너무 많이 움직여서 초반에만 조금 들어가고 뒤로는 조금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뒤에서도 이 터뷸런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런 좀 부자연스러운 움직임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터뷸런스를 초반에 한 요 정도까지는 조금 올라올 때 요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세게 주고요.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연기가 올라왔을 때는 이제 좀 값을 줄여서 이제 터뷸런스가 조금 덜 영향을 받게 이렇게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움직임이 조금 잦아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초반 부분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는 여전히 없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제거해 주기 위해서 디스터번스도요, 이렇게 초반까지는 특히나 이렇게 급격하게 터지는 여기까지는 이 정도까지 줄까요? 디스터번스를 좀 세게 주고 10 정도까지 세게 주고 좀 멀리 이렇게 터졌을 때는 1로 좀 낮춰서 이렇게 또 키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반에 터질 때는 디스터번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어느 정도 디테일이 남아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는 이제 더 이상 막 뽀글뽀글해지지는 않고요. 이렇게 좀 적절한 이런 디테일이 나오도록 조금 조율을 해봤습니다. 자, 초반에 이 디스터번스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요. 이 키가 너무 멀리까지 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30까지로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플레이.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이 정도 느낌으로 작업이 됐고요. 아직도 이렇게 초반에 좀 너무 뽀글뽀글한 것 같으니까요. 디스터번스의 키를 이 30을 조금만 더 앞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당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로 바꿔보죠. 자, 그리고 다시 플레이 보니까 이제 초반에는 좀 디스터번스가 들어갔다가 이제 약하게 들어가서 아까보다 훨씬 스모크나 이런 게 자연스러운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봐도요, 이제 구름, 뭐라 그러죠? 연기 모양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적 자연스러워졌는데요. 폭발하고 하기에는 불이 너무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 검은 연기로 바뀌는 것 같은 거죠. 자, 그래서 플레임에 가보면은 지금 플레임 라이프 스팬이 1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낮아서, 얘가 너무 낮아서 좀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얘를 한 15프레임, 15까지 이렇게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5초죠, 사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는 화염이 조금 오래 이렇게 살아남으면서 모션도 좀 자연스러워졌고요. 올라가는 속도도 어느 정도 조금 안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자, 요런데 이상한 요런 거는요, 바운딩 박스가 잘려서 벌어지는 현상이고요. 지금 당장은 속도 때문에 그냥 요 정도로 좀 보려고 하고, 나중에 이제 제대로 캐시를 뽑을 때는 바운딩 박스도 더 키워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폭파 기본 셋에는 템퍼처는 이렇게 플레임 쪽에서 나오는 게 빠져 있는데요. 화염에서 이렇게 좀 열기가 같이 나와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쉐이딩 할 때 좀 스캐터에도 도움을 받고 모션에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템퍼처를 같이 추가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염에서도 온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 열이 좀 더 식는 것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템퍼처에 의한 부항시들이 생기면서 또 조금 자연스러운 모션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기본 모션을 한번 잡아봤고요. 이제 몇 가지 조금 안의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볼 건데요. 자, 우선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쉐입의 이렇게 기능들과 그 다음에 뭐 여기 시뮬레이션 뭐 이런 옵션들 말고도요. 이제 우리가 기존의 파이로 솔버에서 썼듯이 여기도 가스 마이크로 솔버들을 더 추가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터뷸런스 이렇게 하나만 넣었지만 안에 들어가서요. 들어가면 이렇게 한 번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서 여기다가 가스 터뷸런스 이렇게 노드를 추가로 예를 들면 이렇게 달아줄 수도 있다 이런 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요 한 1 정도 주고요. 스월 사이즈를 대신 좀 크게 줘서 이렇게 더 큰 노이즈로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렇게 가스 터뷸런스 노드 하나를 달았더니 속도가 아까보다 많이 느려진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파이로 솔버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줄 때는요, 특히 미니멀 솔버 작업을 해줄 때는 항상 어드밴스 쪽에 와서 오픈CL을 켜줘야 제대로 GPU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아까 요 노드 하나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다 느려졌던 거죠. 자, 그리고 플레이 해보니까 이제 아까는 없었던 이런 큰 와류들이 막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좋지는 않죠. 자, 요런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시뮬레이션 채트에 보면 칼큘러스 스피드 필드 이렇게 해서 스피드 필드를 이렇게 직접 뽑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안에 만들어진 여기서도 컨트롤 세팅, 컨트롤 필드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피드를 넣어서 속도가 빠를 때는 영향을 많이 받고요. 속도가 느릴 때는 영향을 적게 받게. 뭐 이런 식으로 그 스피드 필드를 이용해서 또 제어들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요거는 조금 심하니까요. 사이즈 스케일을 더 확 줄여줄 수 있겠죠. 0.2. 그러면 이제 초반에 터질 때 이제 약간의 조금 큰 터뷸런스 노이즈가 이제 같이 이렇게 추가가 될 수 있고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리고 이런 것들이 좀 보기 싫으면 이제 키를 주거나, 그게 아니면 아까 요 스피드에 여기서 뭐 리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세게, 근데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아예 받지 않게 영향을, 뭐 이런 식으로 레인지를 잡아줘서 뭐 제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반에만 조금 들어가고요. 이제 후반에는 속도가 떨어지면서 이쪽이 0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영향을 잘 안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솔버를 가지고 이렇게 또 조금 더 옵션들을 이것저것, 그러니까 모양들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또 잡아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스케일이 있는데요. 자, 타임 스케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초반에 이렇게 터지는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1.5배 정도 이렇게 해주면 초반 이런 속도감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타임 스케일을 조절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요. 자, 좀 기다리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 더 터져요. 왜냐면 요 타임 스케일이 여기 소스에 요 사이클 랭스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1.5배 곱해줘야 특별히 문제 없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루프 7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타임 스케일에 영향을 안 받는데 또 요 사이클 랭스 얘는 또 영향을 받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셋업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초반에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볼까요? 이렇게 좀 잘리는 데들이 나오고요. 특히나 위쪽으로는 여기 많이 잘리게 되죠. 자, 그래서 바운딩 박스 이제 다시 조금 더 넓혀 줄 거고요. 가로 세로 20에 25. 이렇게 하면 위로는 조금 더 올릴 수 있겠네요. 약간 내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로 바운딩을 잡아놓고, 자, 바운딩을 잡아놓고 잘리는 데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이쪽에 또 조금 잘리네요. 아직은. 그쵸. 바로 조금 잘리고요. 위쪽은 괜찮나요? 자, 플레이 해보면, 자, 요거를 끝을 루프가 아니라 플레이 원스 이렇게 놓고 세우면, 어디 보자. 요쪽으로는 조금 잘렸고 위로는 일단 충분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25, 25 가로 세로로도 조금 더 키워서 잘리지 않게 이렇게 박스 사이즈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캐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스파스의 이 미니멀 솔버, GPU 가속 기능은요, 사실은 우리가 캐쉬를 만드는 목적은 아니에요. 미니멀 오펜시. 그냥 뷰포트에서 보기 위함이에요. 빨리빨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작업하면서 보셨지만 여기 메모리도 안 만들어져요. 심지어는. 그냥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보는 거지,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캐쉬도 안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랍 지오메트리 노드나 이런 걸로 이거를 캐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안 구워져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눈으로 옵션들을 빨리빨리 조절하면서 확인하고요. 실제 캐쉬 구울 때는 이렇게 끄고 캐쉬를 굽는 게 맞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약간 이거를 캐쉬를 만들 수 있는 편법이 있어요. 자, 뭐냐면은 파일 캐쉬 노드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 파일 캐시 노드는 기본적으로 세이브 투 디스크랑 로드 프롬 디스크, 그래서 읽고 쓰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이제 파일 로드랑 랍 지오메트리가 같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제 이 파일 로드에 있는 기능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파일 로드에 무슨 기능이 있냐면요. 여기에 read, write, no operation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버튼을 눌러서 캐시를 굽지 않아도 이렇게 플레이바가 움직일 때 자동으로 캐시를 굽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세이브를 한번 할 건데요. 자, 파일명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당히 적어주고요. 뭐라고 할까요? GO에 $OS에 $OS $F VGO.sc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캐시를 구울 때 어떻게 구워주냐면은 이렇게 버튼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이 파일 캐시에서 요 파일 모드를 그냥 write 파일 이렇게 해놓고 플레이를 하면요. 이 플레이된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캐시로 바로바로 구워지게 돼요. 자,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지금은 요게 네, 여기죠. 지금 아직은 만들어지지가 않았는데 왜냐면은 제가 여기에 디스플레이 체크를 안 해놔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캐시를 눌러서 굽고 이런 게 아니라 후디니에서 돌아가는 이렇게 데이터를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익스플로전으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누르는 순간 이렇게 캐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플레이를 하면은 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플레이 되면서 메모리에 올라가지는 않지만 이 내용들이 그대로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캐시가 만들어지게 돼서 우리가 버튼으로 이렇게 랍 지오메트리 이런 걸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캐시는 못 구워도요. 이렇게 편법으로 캐시를 그대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density file name, temperature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해상도를 조금 올려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캐시를 굽는 거는 결국 GPU 메모리에 이렇게 제약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GPU 메모리 이상이 올라가면 더 이상 에러가 나면서 구워지지 않을 거고요. GPU 메모리라는 건 결국 뷰포트에서 뭘 보여주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죠.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거를 좀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요. 자, 파이로 솔버 안에 얼로 에디팅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자, 여기 보면 여기 아웃풋 0 여기 결과물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파이로 포스트 프로세스라는 쉐이딩 관련된 걸 보여주는 이 부분을 이렇게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도 이쪽이 아니라 네. 여기를 이렇게 꺼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자, 아까랑은 사뭇 상태가 좀 달라졌죠. 네. 자, 리셋 시뮬레이션. 자, 그랬더니 이제 아까 막 시꺼먼 이런 연기들은 다 좀 상태가 뭐가 많이 변질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무래도 메모리도 조금 더 나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서 다시 여기 보면은 요 스위치에 요 미니멀 서버가 켜져 있을 때는 요걸 쓰고 아닐 땐 요걸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쪽에 가보면 최대한 가볍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데이터들을 다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보는 용도가 아니라 보면서 캐시를 구울 거니까 익스포트에서 지금 셋업 안 돼 있죠. 자, 여기서 일단 미니멀을 한번 꺼준 다음에 미니멀을 꺼주고 자, density, bell, temperature, flame은 뭐 플레임 뭐 이렇게 다 뽑죠. 네, 그래서 자, 요거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뽑는 거를 요 노드를 이렇게 연결을 바꿔주면 네, 이제 플레이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필요한 필드들이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해상도, 자, 해상도를 좀 높여줄 건데요. 자, 0.1, 한 0.07까지 이렇게 올려보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네, 아직은 돌아가는데 문제는 없죠. 자, 디스플레이 노드를 가보면요. 텍스처 쪽에 리미트 레졸루션이라는 요 항목이 있는데요. 요게 리미트가 안 돼 있으면 또 디스플레이 상에서 이렇게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요걸로 제한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0.07 이렇게 익스플로션 넣고요. 이제 캐시가 라이트 모드이기 때문에 구워질 거고요. 플레이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요 해상도로 이렇게 캐시를 만들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잠시만 이렇게 스톱해요. 캐시는 이렇게 구워지고 있고요. 네, 여기 좀 구워지죠. 자, 그 다음에 솔브의 미니멀 오픈시. 네. 자, 조금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요. 벨로시티 필드랑 이런 필드들이 좀 무거우니까 오히려 캐시를 쓰는데 지금 시간들이 조금 걸리고 있어요.